숫자 두 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93만 원, 271만 원. 하나는 60대 평균 임금이고 하나는 20대 평균 임금입니다. 60대가 더 많습니다. 고용률도 뒤집어졌어요. 2025년 9월 60대 고용률 61.1%, 20대 고용률 60.7%.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60대가 20대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법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 역전이 왜 일어났느냐는 거거든요. 60대가 갑자기 잘 나가서가 아닙니다. 20대 발밑이 꺼진 겁니다. 한국은행이 그 바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숫자로 증명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숫자를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서울 어딘가 원룸 책상 위에 노트북이 켜져 있습니다. 화면에는 취업 사이트 공고 목록이 떠 있어요. 26살, 4년제 경영학과 졸업, 토익 900점대, 인턴 2번. 나쁘지 않은 스펙이에요. 이 친구가 올해 초부터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동안 지원한 곳이 47군데. 면접 연락이 온 곳은 0입니다. 처음엔 자기 탓인 줄 알았어요. 자소서를 다시 쓰고 포트폴리오를 손보고 스터디에 들어가서 모의 면접까지 돌렸거든요. 근데 이상한 겁니다. 스터디원 8명이 전부 같은 상황이에요. 전공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경력도 제각각인데 하나같이 같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잘못이 아닙니다. 문이 닫힌 겁니다. 2025년 대기업 정규직 신입 채용 공고가 전년 대비 43% 급감했어요. 인턴이랑 계약직까지 합쳐도 34%가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국내 기업 10곳 중 거의 4곳이 2026년 말까지 신입 채용을 아예 안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2027년까지 범위를 넓히면 절반 가까운 47%가 신입을 안 뽑겠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서? 아닙니다. 기업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문을 닫았습니다. 왜? 여기서 한국은행이 등장합니다. 조사국 고용연구팀이 3년치 데이터를 통째로 뜯었어요. 2022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15세에서 29세 사이 청년 일자리가 21만 1000개 사라졌다는 걸 확인합니다. 근데 연구팀이 진짜 주목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 21만 개를 업종별로 전부 분해해 본 겁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소름이 돋는 숫자였거든요. 사라진 21만 개 중 20만 8천 개. 비율로 따지면 98.6%가 정확히 한 가지 공통점으로 묶였습니다. AI 고노출 업종. 인공지능에 가장 많이 노출된 산업에서만 청년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증발한 거예요. 어떤 업종이냐? 챗GPT가 세상에 나온 2022년 11월 이후의 숫자를 보면 선명하게 보입니다. 정보 서비스업, 청년 고용 마이너스 23.8%, 출판업 마이너스 20.4%,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랑 시스템 통합 분야가 마이너스 11.2%, 법무, 회계, 세무, 광고, 컨설팅 같은 전문 서비스업이 마이너스 8.8%. 이 업종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전부 대졸 신입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곳이에요. 졸업장 들고 정장 입고 처음으로 사원증을 목에 걸던 그 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하나 있어요. 같은 기간 같은 업종에서 50대 일자리는 오히려 20만 9천 개가 늘었습니다. 그중 14만 6천 개가 역시 AI 고노출 업종이에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청년 마이너스 21만, 50대 플러스 21만. 일자리 총량이 크게 변한 게 아닙니다. 의자의 수는 비슷한데 거기 앉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왜 하필 청년이 밀려났느냐? 여기서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신입사원의 하루를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출근하면 팀장이 말합니다. 이거 데이터 정리해서 오후까지 보고서 초안 올려. 엑셀 열고 자료 긁고 PPT 만들고 밤 10시까지 붙어서 겨우 완성합니다. 이게 신입의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챗GPT한테 이 데이터 요약해서 보고서 초안 만들어줘 하면 30초 만에 나옵니다. 예전에는 신입이 밤새워가며 이 일을 하면서 실력을 쌓았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신입이 할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신입이 하던 일을 AI가 더 빠르게, 더 싸게 해치워버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한 게 있거든요. 이 세대는 대학교 때 챗GPT로 과제를 하고 졸업 논문 초안을 AI한테 맡긴 세대예요. 졸업 논문을 도와준 그 친구가 취업을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속도가 보통이 아닙니다. 하는 조사에 따르면 AI 확산 속도가 인터넷이 처음 보급됐을 때보다 8배 빠르거든요. 인터넷이 10년에 걸쳐 바꾼 걸 AI는 1년 반 만에 뒤집고 있는 셈입니다. 반면에 15년 차, 20년 차 팀장이나 임원이 하는 일은 다릅니다. 조직을 굴리는 감각, 사람 사이의 역학을 읽는 능력, 문서 어디에도 안 적혀 있는 상황 판단. 이건 AI가 아직 건드리지 못하거든요. 한국은행이 이걸 한 줄로 정리했어요. 경력이 많을수록 살아남고 경력이 없으면 밀려난다. 구조가 이겁니다. 경력 5년 이하가 AI를 활용하면 업무 시간이 4.0% 줄어듭니다. 21년 차 이상은 2.9%만 줄어요. 차이가 느껴지시죠? 주니어 업무일수록 AI로 갈아치울 게 더 많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AI가 기존 직원을 해고하는 게 아니에요. 애초에 신입을 안 뽑는 겁니다. 문이 닫히고 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밖에 서서 줄을 서고 있는 26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만의 이야기냐? 아닙니다. AI를 직접 만드는 회사, 클로드 개발사, 엔스로픽이 자체 연구를 돌렸어요. 22세에서 25세 사이 청년의 AI 노출 직종 취업률이 14% 떨어졌다고. 25세 넘으면 그런 패턴이 안 나타납니다. 모건 스탠리가 5개국을 조사했는데 AI 도입 후 고용이 늘어난 나라는 딱 하나, 미국뿐이었어요. 영국 -8%, 일본 -7%. 한국은 이 조사에 안 들어갔지만 하는 숫자를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2월 고용 동향이 나왔어요.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하고 정보통신업, 이 두 업종에서 취업자가 14만 7천 명 줄었습니다. 2013년 이래 최대 감소폭이에요. 그중 89%가 20대와 30대거든요. 20대만 9만 7천 명이 빠졌어요. 한은이 2025년 7월까지의 데이터로 경고한 게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위에서 내려오는 압력이었어요. AI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사무실 문을 하나씩 닫고 있다는 거. 근데 같은 시간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오포조선소. 새벽 6시 버스 한 대가 기숙사 앞에 섭니다. 문이 열리면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내려요. 이 사람들 대화를 들어보면 한국어가 아닙니다. 우즈베커, 태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조선소 노동자 4명 중 1명이 외국인이에요. 5년 전엔 20명 중 1명이었거든요. 5년 만에 5배가 늘었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 규모가 확 와닿습니다. 2021년 조선업 전체 외국인 노동자가 약 4,640명이었어요. 2024년 22,824명. 비자에 안 잡히는 인원까지 합치면 2만 3천 명을 넘깁니다. 지금 한국 조선업에서 외국인 비중이 25%에 육박해요. 배 한 척을 만드는데 용접공 넷이 붙으면 그중 하나는 반드시 외국 국적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 전체 그림을 보면 조선업에 지금 역대급 호황이 와 있거든요. 수주 잔량이 쌓이고 배를 달라는 주문이 밀려들고 일감은 넘칩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왜 없느냐? 시계를 2016년으로 돌려야 합니다. 해양 플랜트 사업이 줄줄이 터지면서 조선업이 대규모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때 숙련공들이 대거 업계를 떠났습니다. 거제도 인구가 25만에서 20만으로 줄었어요. 사람이 통째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떠난 용접공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몸이 기억하는 고된 노동, 불안정한 경기 사이클, 여름엔 찜통, 겨울엔 냉동고인 작업 환경. 젊은 한국인은 더더욱 안 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우즈베키스탄에서, 태국에서,
베트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온 청년들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현장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거제의 한 조선소 하청업체 대표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국인 빼면 독 멈출판입니다. 독이 뭐냐면 배를 만드는 거대한 작업장이거든요. 거기가 멈춘다는 건 선박 인도가 지연된다는 뜻이고, 인도가 지연되면 위약금이 나가고, 위약금이 쌓이면 수주 자체가 날아갑니다. 한국 조선업이 세계 1위를 유지하는 이 순간, 그 1위를 떠받치고 있는 손의 상당수가 외국인 손인 거예요. 이 흐름이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2026년 한국 정부가 발급하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 비자가 8만 명 규모인데, 그중 62.5%인 5만 명이 제조업과 조선업에 배정돼요. 외국인 취업자 전체 규모는 이미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취업자 중 3.5%가 외국 국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발짝 물러서서 이 두 풍경을 동시에 놓고 보면 기묘한 장면이 만들어지거든요. 서울 사무실에서는 AI 때문에 신입을 안 뽑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을 데려오고 있어요. 한쪽에선 일자리가 사라지고 다른 한쪽에선 일자리가 남아돕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간대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밀려난 청년이 거제 조선소에 갈 수 있느냐? 못 갑니다. 12년 공부하고 4년제 대학 나온 사람한테 용접 배워라고 말하는 건 답이 아니거든요. 이 청년들이 그렇게 길을 돌리기엔 이미 너무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갔어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일자리의 종류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낀 청년들은 대체 어디로 가느냐? 여기서 세 번째 화살표가 등장합니다. 도쿄 시부야의 한 IT 회사. 아침 조회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는 엔지니어가 있어요. 28살, 한국 이름, 한국대학 컴퓨터공학과 졸업. 이 친구는 한국에서 6개월간 취업이 안 돼서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일본어는 회사 들어와서 배웠어요. 월급은 한국 동기들이 받는 것보다 높고 연봉 인상률은 5%대. 한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숫자거든요. 이 친구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일본에 취업한 한국인이 2,257명이에요. 전년 대비 47% 증가. 해외 취업 국가 1위가 2년 연속 일본입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더 극적이에요. 2021년에 207명이던 게 2024년에 7,444명으로 폭증했거든요. 일본 전체 외국인 워킹홀리데이 중 한국인 비중이 33.9%입니다. 3명 중 1명이 한국인인 거예요. 왜 하필 일본이냐? 숫자 하나면 설명이 끝납니다. 2025년 10월, 일본 최저임금이 한국 최저임금을 다시 추월했어요. 최저임금마저 일본이 더 높아진 겁니다. 거기에 일본 기업들은 임금을 5.2%씩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본 생산 가능 인구가 1995년 8,700만 명에서 2024년 7,200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2035년이면 6,500만 명까지 떨어져요. 사람이 급하니까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한국 청년은 교육 수준 높고 문화 적응 빠르고 기술력 있는 최상급 인력이거든요. 일본 전체 외국인 노동자가 257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는데, 그 안에 한국 국적이 8만 명 넘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어요. 거제 조선소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죠? 수주가 쏟아지고 배가 쌓이고 역대급 호황이에요. 근데 이 호황의 온기가 지역 경제에 안 닿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조선소 근처 기숙사에서 살면서 번 돈을 본국으로 송금하거든요. 우즈베키스탄으로, 베트남으로, 태국으로. 거제도 식당은 손님이 안 늘고 거제도 가게는 매출이 안 오릅니다. 호황인데 동네는 조용해요. 돈은 돌고 있는데 이 땅에서 돌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게 동시에 겹친 겁니다. 위에서 AI, 아래에서 외국인, 옆에서 일본. 세 방향에서 동시에 조여오고 있는데,
이 세 줄기를 하나로 연결해서 보여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이 샌드위치에 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년 연장입니다. 한 기업의 풍경을 그려볼게요. 부서에 팀원이 10명 있습니다. 팀장은 58세. 내년이면 정년이에요. 원래대로라면 팀장이 나가고 그 밑에 자리가 한 칸씩 올라가면서 맨 아래 신입 한 명이 들어오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팀장이 7년을 더 앉아 있습니다. 그 밑에 과장도 안 올라가고 대리도 안 올라가요. 맨 아래 신입 자리는 아예 열리지 않습니다. 의자 수가 똑같은데 앉아 있는 시간이 7년 더 길어지는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이걸 숫자로 확인했어요. 고령 근로자 1명이 더 일하면 청년 근로자 0.4명에서 최대 1.5명이 밀려납니다. 임금 삭감 없이 65세 정년을 그대로 시행하면 기업이 추가로 짊어질 비용이 연간 최대 30조 2천억 원이에요. 기업 입장에서 이 30조를 어디서 아끼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신입을 안 뽑는 겁니다. 이미 43%나 줄어든 신입 채용 문의 또 한 겹 받치는 거예요. 위에서 AI, 아래에서 외국인, 옆에서 일본, 안에서 정년 연장. 사면 초과입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가장 깊은 층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기준 대한민국 청년 실업률이 7.7%입니다. 5년 만에 최고치예요. 청년 고용률은 43.3%로 5년 만에 최저. 숫자가 동시에 최악을 찍고 있는 겁니다. 아까 그 26살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석 달째 면접 연락이 없습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는데 노트북을 안 켭니다. 어제까지는 일어나자마자 취업 사이트부터 열었거든요. 오늘은 안 열어요. 내일도 안 엽니다. 처음엔 잠깐 쉬자였어요. 한 달이 석 달 되고 석 달이 반년이 됩니다. 카페에서 친구를 만나면 요즘 뭐 해? 라는 질문이 제일 무서워요. 그냥 쉬고 있어 라고 대답합니다. 이력서를 열어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거든요. 넣어봤자 안 될 거라는 걸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이 상태를 통계에서는 딱 두 글자로 분류합니다. 쉬었음. 2025년 12월 기준 이 상태에 놓인 15세에서 29세 청년이 42만 5천 명입니다. 그중 20대만 40만 5천 명이에요. 여기서 더 무서운 숫자가 있어요. 아예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년이 45만 명. 2019년 28만 7천 명이었던 게 6년 만에 16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게 아니라 구직이라는 행위 자체를 삶에서 지워버린 사람들이에요. 42만 5천 명.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면서 대한민국이 매년 잃는 돈이 있어요. 약 11조 5천억 원. 한 세대가 멈춰서 있는 비용이 11조입니다. 여기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죠. 눈이 높아서 그렇다. 한국은행이 이것도 뜯어봤어요. 쉬었음. 청년들의 기대 연봉이 3,100만 원이에요. 대기업 초봉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평균 수준이거든요. 선호 기업 유형을 물어봤더니 48%가 중소기업이라고 답했어요. 눈높이가 하늘에 닿아서 못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3,100만 원 받고 중소기업이라도 다니고 싶은데 그 문마저 닫혀 있는 거예요. 한국은행이 직접 내린 결론이 이겁니다. 쉬었음 청년 증가는 눈높이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진 결과다. 이 흐름을 따라가면 결국 하나의 경고에 도달합니다. 2026년 1월 한국은행이 보고서 하나를 더 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 않았어요. 청년 세대 노동시장 진입 지연과 생애 영향 평가. 이 보고서에서 한은이 처음으로 꺼낸 이름이 있습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19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에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던 청년들이 취업 빙하기에 갇혀버린 그 세대를 한은이 직접 언급한 겁니다. 한국 청년이 그 길을 닮아가고 있다고. 숫자가 이걸 뒷받침해요. 한국 노동패널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미취업 기간이 1년 길어질 때마다 실질 임금이 6.7% 깎입니다.
1년에 6.7%.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죠? 3년이면 거의 20%가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건 복리로 쌓입니다. 첫 직장의 연봉이 깎이면 그 다음 직장도 거기서 출발하고, 그 다음도, 그 다음도. 25세 1년 늦게 취업한 게 45세 연봉을, 55세 퇴직금을, 65세 연금을 전부 깎아먹는 거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미취업 3년이 지나면 상용직, 그러니까 정규직에 들어갈 확률이 50%대로 급락해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졸업 후 1년 안에 취업 못하는 비율이 24.1%였어요. 2025년엔 31.3%까지 올라갔거든요. 졸업생 10명 중 3명이 1년 넘게 백수 상태라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그 사람들이 지금 50대예요. 비정규직을 전전하다 자산도 못 모으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은 채 중년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뒤늦게 취직 빙하기 세대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지만 20년이 지난 다음이었어요. 이미 인생이 굳어버린 뒤에 손을 내민 거거든요. 한국은행이 이 사례를 꺼낸 건 한국에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손 안 쓰면 우리도 똑같이 된다고. 그리고 이 경고 위에 인구 구조가 겹칩니다. 2025년 8월, 대한민국에서 100년 만에 처음으로 20대 인구가 70대 인구보다 적어졌어요. 청년 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겁니다. 인구가 줄어드는데 고용률까지 떨어지는 이중 타격. 취업을 못하는 청년이 늘어나면 결혼이 늦어지고, 결혼이 늦어지면 출산이 줄고, 출산이 줄면 다음 세대 청년이 더 적어지고, 청년이 적어지면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활력이 떨어지면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도미노입니다. 한 번 넘어지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에 두뇌 유출까지 더해집니다. 한번 계산해 볼게요. 대졸 인재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약 2억 1천만 원이에요. 초등학교부터 대학 졸업까지 국가와 가정이 투자하는 총액입니다. 2025년에 일본으로 취업한 한국 청년이 2,257명이거든요. 2,257명 곱하기 2억 1천만 원, 약 4,740억 원어치의 교육 투자가 일본으로 이전된 셈이에요. 그리고 이건 일본 취업자만 센 거예요. 해외 전체로 확대하면 2025년 해외 취업 한국 청년이 6,607명입니다. 한국이 12년 넘게 공들여 키운 인재가 졸업장 받자마자 비행기를 타는 거예요. OECD 데이터가 이걸 확인해 줍니다. 한국의 AI 기술 보유자 순유출이 마이너스 0.30명, 인구 1만 명당 AI 인재가 0.3명씩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일본은 플러스 0.54명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빠진 인재가 어디로 가는지 숫자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IMD 세계 인재 경쟁력 두뇌 유출 지수에서 한국은 세계 30위 중하위권이에요. 이 전체 그림을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 윤곽이 보입니다. 위에서는 AI가 사무직 의자를 걷어가고 있어요. 아래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블루칼라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옆에서는 일본이 한국 인재를 흡수하고 있어요. 안에서는 정년 연장이 남은 의자마저 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개의 힘에 짓눌린 청년 42만 명이 쉬었음 상태로 멈춰서 있어요. 이 중 상당수가 3년을 넘기면 정규직 진입 확률이 반토막 나고 평생 임금이 거의 20% 깎이고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와 같은 궤적을 걷게 됩니다. 여기서 앞을 한번 봐야 합니다. 지금 업무의 7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전체의 39%예요. 국책연구기관 전망에 따르면 2030년 이후엔 일자리의 90%에서 업무 90% 이상이 AI로 대체 가능해집니다. 판사, 검사, 교수까지 포함해서. 지금 사라지고 있는 21만 개는 시작일 뿐이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9,200만 개 일자리가 AI로 대체되거나 전환될 거라는 추산이 나와 있어요.
동시에 7천만에서 8,600만 개가 새로 만들어진다고도 합니다. 숫자만 보면 거의 상쇄되는 것 같죠?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사라지는 일자리와 생기는 일자리가 같은 사람한테 가지 않아요. 사라지는 건 지금 막 사회에 나온 청년의 첫 자리고, 새로 생기는 건 AI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고급 기술직이에요. 그 사이를 건너뛸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아이러니가 있어요. 한국 근로자의 생성형 AI 경험률이 63.5%입니다. 미국의 약 2배예요. 업무에 AI를 쓰는 비율도 51.8%로 미국의 2배. AI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AI한테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청년을 뺏기고 있는 겁니다. IMF가 한국을 콕 집어서 말했어요. AI가 한국 전체 일자리의 약 절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이 나라가 AI 채택 글로벌 선두라는 칭찬과 청년 일자리가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경고가 같은 보고서에 들어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한은 분석에서 AI 대체에 가장 취약한 학력 구간이 나왔는데 고졸이 아닙니다. 박사도 아니에요. 4년제 대졸 학사랑 석사가 가장 위험합니다. 유자 모양이에요. 고졸은 AI가 아직 못 건드리는 현장 업무를 하고, 박사는 AI를 설계하는 쪽에 있거든요. 그 사이에 낀 학사, 석사가 정확히 AI가 가장 잘 대체하는 지식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대학 졸업생 대부분이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 아이러니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AI 관련 채용 공고는 5년 전보다 112%나 늘었어요. AI를 만들고 관리하고 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수요는 폭발하고 있거든요. 일자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성격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새로운 일자리는 신입한테 열려 있지 않아요. AI를 다루려면 경험이 필요하고, 경험을 쌓으려면 일단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문이 닫혀 있으니까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함정에 한 세대가 통째로 빠지고 있는 겁니다. 떨어지는 칼날을 맨손으로 잡지 마세요. 칼이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멈출 때까지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주어도 충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 노동시장은 칼날이 아직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AI가 어디까지 대체할지 그 경계선이 아직 안 그어졌습니다. 그 선이 그어지기 전까지 이 샌드위치 구조는 계속 조여올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AI 시대에 한국 청년이 설 자리는 결국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우리도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를 그대로 따라가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또 밤새서 파헤쳐 올게요. 구독이랑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